자, 오늘은 hang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hang, 우리가 이 걸다, 이것은 다 알잖아요, 그죠? 옷을 옷걸이에 걸다, 빨래를 빨래줄에 걸다 할 때 hang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hangover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이럴 때는 더 숙취가 돼요. 이 걸다와 숙취가 어떻게 연결될까 좀 궁금하죠. 저는 처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제 이 hang이란 말은 걸다인데 hangover 하면은 hang 더하기 over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의 뜻이 합해져서 숙취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표현됐다는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hangover가 숙취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뜻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딱 거기서 꽂혀버리는 거예요. 다른 상황인데도 적응을 못하는 거죠. 예. 자, 한번 보시면은 행위는 뭐 사진 찾아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교생의 처다, 이거는 널리 잘 알려져 있죠, 그죠? 이건 뭐 아주 쉽습니다. 옷을 옷걸이에 걸듯이, 요거는 뭐야? 사람의 목을 줄에다가 거는 거죠. 그 교수행위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자, 보면은 이제 행오버 관련해서 보면은 숙취도 있고, 또 약의 부작용도 있고, 또 뭐 구시대의 유물도 돼 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사진은 돼 있는데, 요것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꿔 나가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뜻이 이렇게 표현되었을까?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포인트는 이거는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뭐 참고 삼아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뜻이 나왔을까?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야 다른 상황에 스스로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 자,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중요한 표현이 많습니다. hangover도 있고, hangout. 여기는 저 사진을 보면 주로 뭐 명사만 표현되어 있는데, 물론 명사로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동사로 어디에 놀러 가다, 뭐 이런 것으로 자주 사용되죠. hang up, 이것도 명사로 심리적 콤플렉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hang up, 여기는 이제 심리적 장애 콤플렉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의미가 아니니까 이것도 표현이단 말이에요.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르게도 얼마든지 사용됩니다. 예.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행은 걸다는 것은, 자, 이 걸다는 것이 걸다, 매달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옷을 옷걸이에 거는 거예요. 그러면 걸다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걸다 할 때는 위쪽은 딱 고정시키고 아래쪽은 늘어지게 풀어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은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흔들은 할 수 있어도 다른 데로 도망은 못 가는 거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숙취란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 한번 봐요. He drank too much. He had a hangover the next day.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 다음날 숙취가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숙취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hang은 걸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으니까 걸려 있어요. 걸려 있으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라 못 가죠. 빨래줄에다가 옷을 걸어놨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흔들흔들 할 수 있어도 빨래가 묶여 있으니까, 걸려 있으니까 바람에 저 멀리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술을 마셨죠? 그러면 술 기운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over. over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come over here 하면 뭐예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죠? go over there 하면 뭐예요?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over가 그런 뜻이에요. 이동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동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뭐냐? 시간적 이동이에요. over. 그 전날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날로 over 넘어오는 거예요. 술 기운이 몸에 붙어가지고 그 다음날로 오는 거예요. 그게 숙취예요. hangover.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숙취, 여기, drank, 뭐 맥주나 뭐 막걸리나 소주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술 기운이 붙어서 다음날로 넘어왔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숙취라고
표현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hangover를 보시면은, 자, 여기는 구시대 유무를 해놨잖아요. 그죠? 구시대 유무를 한번 보세요. He struggled with the hangover of past. 이거는 과거에, 나는 기억으로 해놨네요. hangover에 뭐 기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번역하면 뭐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겠죠. 그죠? 이런 것을 의미라고 알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번역자의 그냥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hangover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struggling 있죠. struggle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고통받는 거고, 막 싸움하는 거고,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좋지 못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이, 기억이, 과거에 그 좋지 못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매달려서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매달려서 그 다음 날이 아니겠죠. 그 이후로 넘어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hangover. 여기서는 숙취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술 같은 게 전혀 등장하지 않으니까. 상황이 중요하다. 문맥이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뭐다? 개념. 개념이 뭐다? 이 hangover 하면은 뭐 딱 들어붙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다. 요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약의 앞에 여기서는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약의 부작용이 있잖아요. 약을 먹었어요? 그럼 약의 효과가 몸에 있겠죠. 그게 다음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은 똑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또 hang과 같이 자주 쓰는 말이 hang out 하면 뭐예요? 여기를 보면 4번, 5번이 있는데 I often hang out with them 하면은 여기는 동사로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죠. 5번은 어때요? This place is our hangout. 여기는 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죠? our, 소유격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명사일 거 아니에요. 그죠? 문장을 보면 품사는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품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 정리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문장을 보셔야 돼요. 문장을 보시면은 이게 동사구나. 문장 차원에서 여기는 명사구나. 문장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어울려 놀다 이런 말이 되느냐 하면 행아웃 하면 뭐예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아까도 빨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밖에 내다 걸다 이 말이에요. 빨래를 빨았어요. 빨아가지고 빨래줄에 밖에 내다 걸다 아웃 밖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 내다 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명사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뭐 자주 놀러 가는 것은 뭐예요? 뭐 오락실 같은 데잖아요. 그죠? 컴퓨터 뭐 PC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PC방에 뭐가 걸려 있어요? 밖에? 자주 놀러 오라고 간판을 걸어놨잖아요. 밖에 내다 건 곳 이 말이죠. 주로 유흥장 같은 것이죠. 그죠? 유흥장이니까 간판을 내건 유흥장. 그래서 자주 놀러 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게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개념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품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왜 어울려 놀다? 간판이 걸려있는 유흥장 같은 거, PC방 등, 이런데, 또는 노래방 등, 이런데 나가 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보면 he hung up on me. 이건 hang up이잖아요. 그죠? 내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hang up, 위로 이 말이죠. 여러분, 요즘은 공중전화, 전부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개인 전화가 다 있죠. 옛날에는 집 전화거나 공중전화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땐 공중전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중전화 걸고 난 다음에 대화를 다 마쳤어요. 그러면 그 수화기를 전화기 위에다가 걸어 놓잖아요. 그 말이에요. 흥합. 전화기를 걸다. 그러니까 전화가 이제 통화를 다 마친 것이죠. 근데 여기서 on 하는 말은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는 느낌이 그래요. 확 끊어버린 거예요. on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편에서 물론 다루겠습니다만은 on의 기본 개념은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었죠. 전 시간에. on은 접촉이거든요. 접촉. 그러니까 뭐와 뭐가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은 또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주먹이 상대방 얼굴에 접촉돼 있어요. 그러면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공격하는 거잖아요. 한 방 먹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전화기를 끊어버리는 행위가 나에게 덮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여기서 묻어난다 이 말이에요. on에. 그래서 옮길 때는 on을 확 끊어버리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공격적인 것이죠. 주먹이 상대방의 머리에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묻어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문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는 hang-up이 또 다르게 사용되는 거죠. 자꾸 바뀌죠. 자꾸 바뀝니다. He had hang-ups about his past. 그는 심리적 장애 앞에 콤플렉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hang-up. 이건 물론 뭐로 사용됐습니까? 동사 뒤에 사용됐으니까 목적어. 목적어니까 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죠?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품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자, 이 hang-up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전화기를 걸어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hang up. 어디에 걸어두는 거잖아요. 위에 걸어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어떤 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안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붕 뜨잖아요. 차분하면 뭡니까? settle down. 마음이 차분히 내려 침착하게 가라앉는데 흥분하고 들뜨고 하면 뭐예요? 불안하고 하면 공중에 붕 뜬 느낌이에요. 예, 마음이 위로 걸려 있다. 위로 붕 떠서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hang.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항상 차분히 내려 가라앉지 않고 위로 떠서 맴돌다 이런 뜻이죠.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장애니 컴플렉스니 이런 표현으로 등장하는 거죠. 자, 기본 뜻은 뭐다? 여기서 hang up. 위에 hang. 걸려 있는 거예요. 뭐가 걸려 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총정리 보면 이제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 on 접촉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A picture is hanging on the wall. 이런 그림과 벽이 on 접촉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죠? His hair hung down to his shoulders 하면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축 늘어지다는 느낌이 뭡니까? 왜? 빨래 생각해 보세요. 위에만 고정시키고 밑에는 고정이 안 돼 있잖아요. 흔들흔들 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머리에는 고정되어 있지만은 축 밑으로는 고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축 흔들거리는 느낌도 묻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뭐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죠. 예, his shirt hung down. 셔츠가 몸에는 붙어 있고 밑에는 뭐예요? 바람이 불면은 흔들거릴 수는 있겠죠. 그죠? 예, 축 늘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교수에 청하다. 이거는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머리를 매다는 거니까. 예. 뭐 장식하다 돼 있는데, 이 장식하다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꼭 장식하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The living room is hung with paintings. 그 거실에는 뭡니까? paintings. 그림이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림이 걸려 있으니까요.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장식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보기 좋은 게 아니면 장식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보기 흉한 게 걸려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다. 이건 항상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에요. 그야말로.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사전에 장식하다 해놓으니까 이게 의미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냥 거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보기 좋고 한 거니까 장식하다라고 표현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허공에 떠 있다. 자, smoke is hanging in the room. 무슨 말입니까? 연기가 그 방 안에 떠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망갑니까? 도망 안 가는 거죠. 옷이 한쪽은, 위쪽은 고정시켰으니까 밑에는 흔들흔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쪽은 고정시키는 게 hang 이잖아요. 거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허공에 떠 있다. 이게 표현입니다.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 거죠. 똑같죠. 자, 약의 부작용. 이거는 이제 앞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개념은 똑같은 것입니다. 개념 같아서 다 하나로 정리를 한 거죠. 쭉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한번 보십시오. I'm still hungover. 여기는 행동사로 사용한 거죠. 그죠? 행동사로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문장 구조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품사를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문장 중에 보면 알 것을, 뻔한 것을 왜 마치 문장을 봐도 모르는 것처럼 표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의미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다. 자, hang out. 여기도 명사만 돼 있죠?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동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여기는 동사로 사용했잖아요. I hang out with my friends on weekends. 자, 주말이 되면은 친구들하고 밖에 놀러 가는 거예요. hang out. 밖에 나가서
유흥장 같은 데 가서, PC방 같은 데 가서 그 주위에 맴도는 거예요. 아웃. 집 밖으로 나가는 거죠. 아웃. 그러나 그 장소에서 맴도는 거예요. 거기서. 바깥 장소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게 친구하고 노는 거죠. 밖에 나간다. 자, 이제 행압 공부했습니다. 그죠? 예. 여기도 보면은 흥압, 형용사로 사용된 걸 알 수 있죠. 그죠? is 다음에 사용됐으니까. 예. 다음에 이제 중요 표현돼 있는데, 자, 이런 걸 한번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hang by a thread. 이거는 실날이거든요. 가는 실 하나.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딱 줄 잡고 만드는. 그럼 가는 실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죠. 단단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 내용을 한번 보시고. 다음에 보면은 hang in there. 이런 표현 자주 사용합니다. hang in there. 역경에도 굴하지 않다. 꿋꿋이 버티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자, 친구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럼 내가 친구에게 하는 말이 hang in there 하거든요. 그럼 there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어려움을 말하겠죠. 어려움에 처한 그 장소를 말하겠죠. 그런 상황을 말하겠죠. in. 아니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hang. hang은 뭐예요? 걸려 있는 거죠. 몸을 밖으로 어렵다고 해서 피해서 나오지 말고 그 안에 옷이 옷걸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너도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 안에 hang 매달려 있어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꿋꿋이 버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hang in there, it's almost finished. 거의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참아 이 말이에요. 조금만 더 어려움에 매달려 있어. 포기하지 마 이런 말이죠.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 hang on. 이것도 전화할 때 저도 많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죠? hang on. 이거 한번 보세요. hang on, I'll be back soon. 전화를 하다가 아마 전화를 받은 내가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화 끊지 말고 좀 기다려 이런 말이에요. 왜요? on 하면 여기서는 접촉이에요. 원래는 이 접촉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접촉인데 이것이 이제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시간과 시간이 접촉돼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동작과 동작이 접촉돼 있어. 예를 들면 I walked on 하면 뭐예요? 나는 걸었다. I walked. 뭐 나는 걸었다 아닙니까? I walked on 하면 뭐예요? 나는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런 동작, 그 다음에 또 그런 동작이 이어지는 거죠. 자, 이거 hang on there 하면 뭐가, 그러면 접촉이 계속으로 바뀌는 거다. 그죠? 개념은 똑같아요. 물건과 물건이 접촉되어 있는데 지금은 동작과 동작이 접촉되어 있는 것 뿐이었어요. 물건과 물건이 접촉해서 동작과 동작의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동작이 계속 이어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 hang on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물건과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동작과 동작이에요.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전화를 걸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동작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이에요. 계속 전화기를 들고 있어. 전화기를 귀에다가 걸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hang on 하면 잠시 기다리세요. 이 말이에요. 기다리세요 하는 것은 표현이죠. 그죠? 개념은 계속, 귀에다가 전화기를 걸어두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또 상황이 또 바뀝니다. Everything hangs on his decision. 모든 것이 그의 결정에 달려있다. 걸려있는 거예요. 빨래가 빨랫줄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럼 빨랫줄이 끊어지면 뭐야? 빨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hang on 하면 이런, 우리가 자주 쓰는 depend on 같은 거죠. 그죠? hang 대신에 depends. 이렇게 바꿔 쓸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hang on 하니까 기다려. 요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같은 hang on이잖아요. 여기서는, 달려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He was hanging on to his every word 하면은, 그는, his every word, 다른 사람이겠죠. 같은 주 he고, his지만은 이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hang on to. 자, 이건 on to를 썼잖아요. 여러분들, into는 잘 아는데 on to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into는 in과 to의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he went to the room 하면 그는 방에 간 거잖아요. in을 쓰면 방에 가가지고 in,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into 되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onto는 뭐예요? 접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테이블에, 사과가 테이블에 떨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 방향이니까 to를 썼겠죠. 목적 도착지가 어디예요? on. 테이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onto예요. onto는 표면에 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뭡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하나 말하는 단어들, 모든 단어에 이 사람의 기를 뭡니까? 단어에다 전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듣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귀 기울이는 거예요. hang on to. 알겠죠? 예를 들면은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그럼 어떤가? 아이가 길을 잃을까 두려워가지고 엄마 손을 놓치지 않고 딱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The child is hanging onto his mother.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을 느낌. onto니까, 그죠? on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곧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on, 접촉하는 거예요. 어디로? to. 어디로? to. 그 말이죠. 그냥 엄마의 손이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그림입니다. 그죠? 자, 바로 나오네요. hang on to.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여기는 hang on tigh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to를 붙이는 거죠. 목적어 없으면은 to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있을 때 쓰는 거니까. 이제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 뒤에 바로 나오죠. 그죠?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뭐 소설책 같은 거 읽어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죠? hang one's head 하면은 기죽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예요. He hung his head in shame. 그는 창피해서 머리를 아래로 숙이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자신감이 없다거나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타동사로 사용되어 있죠. 그죠? 타동사로 사용되고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걸로 봐서 타동사로 사용돼. 머리를 아래로 숙이다. 머리가 몸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는 고정되는 거니까 hang 하면은 위쪽은 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목 부분, 그거는 몸통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그러면 교정에 처하다가 되는 거죠. 그게 없어버리면. 그죠? 자, 어쨌든 여기는 이런 표현들, 자, 이런 문장을 한번 잘 보시면은 He hung his head in shame. 그는 창피해서 머리가 아래로 숙여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렸다. 물론 그렇게 해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의도성은 없어요. 의도해서 머리를 숙이는 경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창피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아래로 떨어졌겠죠. 자, 요 말을 제가 여기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의도성과 비의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가 고개를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떨어뜨린 거예요? 일부러 떨어뜨린 건 의도적이라는 뜻이고, 어쩔 수 없이 머리가 아래로 숙여진 거다. 이건 의도성이 없는 거죠. 의도성과 비의도성, 이것은 영어 단어 자체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문장 속에서 좀 더 크게는 문맥 속에서 결정되는 거다, 이런 것이에요. 다음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hang out. 이것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시간을 보내다, 나가 놀다, 이런 거는 봤잖아요. 그죠? 뭐 말 그대로 밖에 내다 걸다. 말 그대로인 거죠. 그죠?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는, 자, 이 예문을 보시면 알아요. 예문을 보시고. hangover. hangover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그죠? 여기 보면은 걱정되게 내리를 떠나지 않다. 이건 동사로 사용된 거네요. 앞에서 명사로 사용된 경우는 봤죠? 뭐 숙취니, 뭐 구시대 유물이니, 뭐 약의 부작용이니, 뭐 하는 것들 이미 봤습니다. 이건 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자, he lived a life with fear hanging over his head. 자, 그는 삶을 살았는데 인생을 사는 거죠. 어떤 인생이었어요? 두려움이 그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두려움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두려움이 머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hanging. 고정된 거잖아요. 한쪽은 고정이 됐으니까 도망 못 가잖아요. 항상 이 사람은 머릿속에 두려움이 맴돌고 있다. 그래서 어렵게 살았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 왜 이런 뜻이 나오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하는 것도 앞에서 hangover를 뭐 구시대 유물이니 뭐 숙취니 배웠다고 해서 그걸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맥이 항상 중요하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hang together.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보시고 시간 관계상 hang up 좀 설명드렸죠. 예. 자, 여기까지 오늘 hang을 살펴봤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양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기본 의미 걸다. 걸다라는 건 뭐다? 위쪽은 고정시키고 아래쪽은 풀어두는 거죠, 그죠? 위는 고정되어 있지만 밑에는 풀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고정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자, suspend가 그런 거거든요. suspend 할 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suspend도 hang 뜻이에요. 한쪽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고정시키지 않고 한쪽만 고정시킨다는 것이 다양하게 또 다른 의미로 또 나아갑니다. 예. 오늘은 hang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